하이닉스에 대한 기본적인 퀄리티 펀더멘털은 이슈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37조가 60조, 80조, 100조,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올해 평균에 대한 실적 전망이 전체적으로 올해 토탈이 원래 실적 발표되기 전에 220~30조였는데 지금 250조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는 평균 320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계신 분들은 한 사람 앞에 아마 웬만한 서울의 그 전셋값은 바로 생길 겁니다. 그게 한 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2년만 지나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해이하게 할지 아니면 더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없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뭐 실적 37조 그런 거 갖고 얘기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37조가 아니고 공이 하나 더 붙어 37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로.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도 실적이 400조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세 군데나 났어요. 그래서 37조 갖고 설레발칠 때가 아니까, 아까 초반에 시작했잖아요. 주식 잘 갖고 있어야지 엄하게 팔았다가는 아주 골 때려진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역대급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주의 질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반도체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입니다. 거의 한 3개월 만에 뵌 것 같은데, 그 상간에 완전히 격변이 있어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익은 계속 오를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어떤 행동을 하시려는 생각의 욕구를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일주일, 2개월 뒤에는 또 다를 수 있지만은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올 때까지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사실 컨센서스에도 또 부합했는데, 이제 이전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던 분들은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적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이익 규모가 30 한 후반대에서 40조 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성과급 그일 수도 있고,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할 때 단가, 반도체 가격 단가가 평균 올라가는 정도가 삼성보다는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난번 할 때 한 80%, 90% QOQ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한 거는 60% 중반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60% 중반대면 삼성전자 80몇 %보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 얘기가 아니고 제품의 믹스가 달라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HBM이 더 많거든요. HBM이 아시다시피 가장 GPU 핵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워낙 HBM이 아닌 다른 일반 디램 가격이 워낙 폭등한 건 일반 디램이다 보니 HBM이 더 많게 믹스가 되는 하이닉스는 가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그건 예견이 됐던 거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바쁘니까 앞에 결론을 내는데, 지금 37조 나왔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어저께 오늘 사이에 녹화하고 있는 게 오늘 금요일인데요. 리포트를 보니까 제가 다는 못 읽고 한 80%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읽었는데, 대략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한 60조가 넘어요. 60조가 넘고요. 4, 4분기에는 많이 갈리는데, 여전히 60조에 머문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세 군데는 90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조, 37조 나온 것이 전혀 이슈가 아니고, 하반기에도 이익 기조가 각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거의 100조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90조 나온다고 한 애널리스트들도 한 10명에 1명꼴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전망은 당분간은, 최소한 여름 휴가 갈 때까지는 이익 전망 자체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반도체 가격이 왜 오르냐?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반도체가 부족한 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작년 4, 4분기부터 이미 느꼈던 거고, 작년 4, 4분기에 삼성이나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삼성은 똑같은 얘기 말할 때, 작년 10월 말에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불과 60조, 70조였는데, 지금 1분기 시점 나오면서 기대치가 300조에서 400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사이에 5배, 6배가 이익이 저마다 높아졌잖아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그런 높아졌는데, 핵심은 가격이 오른 건데, 가격이 오르냐? 부족하니까. 뭐가?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럼 반도체가 부족한 건 수요가 올라가는데, 수요는 여러분들이 챗GPT건 제미나이건 그 다음에 클로우드건 이걸 엄청 많이 사용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AI를 계속 사용하면은 반도체가 계속 쇼티지예요. 근데 반도체가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공급을 늘리면은 최소한 9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반도체 폭등하는 걸 느껴갖고 물량을 웨이퍼 투입을 하고 뭐 공장을 새로 짓고 아니면 있는 공장을 새롭게 가동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 내년도 중후반에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이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량이 거의 안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공급을 하고 싶어서 딱 하더라도 내일 모레 창고에 있는 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쇼티지다 하면은 1년 쉽니다. 1년 쉰다는 게 1년 동안은 엄청난 가격을 불러 제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아까 수요가 여러분들이 챗GPT 쓰다가 짜증나서 버리잖아요. 그럼 당장 폭락이죠. 근데 습관화되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챗GPT를 사용할 때 챗GPT에 사용되는 토큰이라는 그 단어 같은 단위가 생성되는 것이 작년 10월 대비했을 때 올해 3월 달에 2.5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같은 경우도 사용자 수가 2월하고 3월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 수라든지 사용자로 인해서 토큰 수가 많이 생성된다는 거죠. 아직 에이전트 AI가 내 비서 같은 사람을 하나씩 두고 마구마구 사용하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아직 개막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정도로 토큰량이 늘어났는데 그거 보면 그것은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처음에 준비가 덜 된 거는 작년 이맘때, 작년 3월, 4월 달에까지는 엔비디아의 GPU, AI는 기본적으로 병렬 연산 엄청나게 컴퓨팅을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GPU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고 GPU하고 옆에 붙어 있는 거 GPU가 연산하려면 항상 대기했다가 데이터를 갖다 주는 게 DRAM 중에서도 HBM이 핵심이었고 근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작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많이 돈이 남으니까 그거 많이 쏟아 부었겠죠. 언제부터? 재작년부터.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갔던 건데 HBM 말고도 일반 다른 D램에도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작년 9월부터 늘어나게 된 거고 그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냐? 뭐 숫자가 원래 60이었으면은 곧 120, 곧 250, 곧 500, 그리고 1000. 그러니까 60이 1000 되는 수요 증가가 딱 넉 달 만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렇게 자기네가 GPU하고 딱붕이 되는 HBM 또는 밑에 있는 DRAM을 많이 사용할 정도로 토큰 수가 일어날 거에서 몰랐던 거고 당연히 그걸 예측을 못한 그 앞에 있는 그 LLM, Large Language Model의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반도체는 기본으로 하려면 1년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쾅 공백이 빈 겁니다. 어저께 하이닉스에서도 반도체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롱텀 어그리먼트 올해 지금 현재 내년도 내후년 거 물량을 미리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롱텀 어그리먼트가 생겼다고 해서 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파는 물량이 100이 있는데 나 1년짜리 3년짜리 가격 협상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파는 물량이 자기네 그 매출의 전체 비중의 50% 60%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롱텀 어그리먼트 매겠다는 수요자가 많다는 거는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렇게 파는 게 내가 파는데 줄 서가지고 1년치 3년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50% 이건 아니다. 뭐 많아봤자 한 20% 15%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도 롱텀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다른 애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환경이 바뀌는 정도가 반도체 쇼티지를 포함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질 때 1년 걸린다. 작년에 HBM 시작해갖고 일반 DRAM으로 수요가 확대됐고 올 초에는 뭐였다? 올 초에는 낸드까지 HBM 말고 DRAM이 있고 다시 낸드라는 이제 어떤 그 메모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별화돼 가지고 보지도 않았던 건데 이제는 그 AI 가속기를 돌리면서 젠슨 왕이 이건 장난이 아니다. HBM 갖고 다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DRAM 쪽으로 한 거고 일반 DRAM에 대한 얘기가 작년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핵심이 됐던 거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HBM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던 거예요. 왜? HBM 마진이 가장 안 좋아요. 웃긴 게. 그래서 HBM을 생산할 때쯤 되면 HBM 마진이 가장 안 좋은 게 20%가 아니고 가장 안 좋은 게 40%, 50%예요. 근데 일반 D램은 90%라고 해요. 그다음에 낸드가 50%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HBM 준비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제 하이닉스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 시장 자체가 다른 쪽에서 폭발하고 이러는 거죠.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는 HBM에서 1등이었는데 상대적으로 HBM 아닌 것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량이 적었던 거예요. 물량이 적으니까 아웃풋은 적은데 가격은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똑같고 약간 다르고 이런 겁니다. HBM에서 삼성전자가 늦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영업이익을 높이는 그
그 레버리지 효과는 지금은 non HBM 쪽 D램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 규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나았고 하이닉스가 다소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좋았죠.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실적 발표되고 나서 하이닉스는 37% 올랐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그 파업한다고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고작 10% 올랐어요. 12%. 시장보다 못 갔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었으면 지난 4월 초부터는 쉽지 않았죠. 예. 이런 거는 왜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엄청 싸지도 않아요. 원래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는 30% 40% 디스카운트인데 HBM에서 리더십을 가지면서 점점 좁혀서 지금 제가 봤으니까 올해 이익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예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실적 업그레이드가 반영이 안 된 거긴 하지만 실적 업그레이드 저기 전에도 하이닉스는 5.1배, 5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떨어져 갖고 물론 최근에 올랐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 더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 삼성전자가 5.67배밖에 안 됩니다. 5.67배하고 5배면 삼성전자가 더 비싼 거죠. 그런데 이거는 괴리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제가 30년 하고하면서 이렇게 적은 적이 없죠. 그만큼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퓨어 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디스카운트입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밸류가 거의 붙을 정도 된 거죠. 그만큼 하이닉스에 대한 기본적인 퀄리티 펀더멘털은 이슈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37조가 60조, 80조, 100조 올해 평균,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올해 평균에 대한 실적 전망이 전체적으로 올해 토탈이 원래 실적 발표되기 전에 220~30조였는데 지금 250조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는 평균 320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계신 분들은 한 사람 앞에 아마 웬만한 서울의 그 전세값은 아마 그냥 바로 생길 겁니다. 그게 한 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2년만 지나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회의하게 할지 아니면 더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없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뭐 실적 37조 그런 거하고 얘기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37조가 아니고 공이 하나 더 붙어서 37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로.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도 실적이 400조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세 군데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37조 갖고 설레발칠 때가 아니까 아까 초반에 시작했잖아요. 주식 잘 갖고 있어야지 엄하게 팔았다가는 아주 골 때려진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좋고 또 주가도 잘 나간 게 결국에는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해서인데 이 상승률이 시간이 갈수록 둔화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둔화되겠죠. 반도체가 50% 올랐는데 100% 올랐는데 앞으로도 100% 올라요. 그러면 가격이 10불 있는 게 20불 되고 30불 되고 50불, 60불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은 없죠. 당연히 가격 상승률은 둔화됩니다. 그건 no doubt about it.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의미 있게 빠져서 마진율이 지금 마진율이 하나 팔면 말이죠. 일반 D램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불로 지금 10달러를 얹혀서 파는 거예요. 그 마진이 그러니까 평균 마진이 80%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평균 마진이 의미 있게 내려간다는 의미라는 게 투자가들의 이슈인데 전례가 없으니까 82%, 80% 하다가 80.9 되면 주식을 팔아낼까요? 그럼 80이 되다가 78로 떨어지는 건 언제일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각도가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둔화되는 정도로 가서 마진이 80%에서 79% 유지되면서 마진이 유지되면은 물량이 조금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에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10%도 안 되죠. 근데 그걸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블랙 스완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믿으시면 파시면 됩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한 지금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되니 160만 원인데 180만 원 됐어요. 우리 애니를 봐야 되는데 애널리스트가 뭐 신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일주일에 바뀝니다. 어저께 뭐 모건 스탠리인데 윈터 이즈 카밍이라고 설레발쳤던 그 친구가 딱 2년 됐습니다. 24년도 8월, 9월 달에 하이닉스를 20만 원에서 윈터 이즈 카밍이라 해서 주가가 14만 원까지 간 게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이제 딱 8분의 1이죠. 2년 만에 8분의 1이 8배가 된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가 오늘 어저께 며칠 전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을 내년에 400조. 이렇게 예측이 바뀌는 건 예측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 믿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AI를 계속 쓸 것이냐. 지금 챗GPT 유료 버전, 무료 버전 하는데 유료 버전을 만약에 3만 원인데 3만 5천 원 올리면 끊으시겠어요? 아니면 끊는 친구들이 한 10% 생기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사용하겠어요? 유용성이 좋아서 그걸 지금 자문하시면 돼요. 그게 퀘스천이면 주식시장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픈 AI건 구글 제미나이건 엔트로픽이 IPO 펀딩을 잘못했다, 돈이 없다,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적자가 늦었다 이런 소리 나올 때는 주가가 흔들리는 거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수요 공급 수요가 현장인데 우리는 수요를 예측 안 해요. 못하니까. 그리고 공급이 느느냐는 공급은 느는지 안 되니까. 늘어도 1년 반 걸려요.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공급이 느는 걸 알아. 근데 수요가 계속 오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토큰이 2배 되고 30배 올라가면 예측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애널리스트가 지금 현재 내년에 이익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항상 별로 없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감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밸류가 문제인데 밸류에이션이 내년도가 내려가는 거 확 30%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말고 내년에 올해랑 비슷해도 지금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이게 어려운데 너무 싸다고 보는 게 평균이야. 싸다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PER, PR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회사가 돈을 벌면은 꾸준히 번다. 만약에 10% 성장한다. 그러면 10% 성장을 꾸준히 한다. 20% 성장한다. 나라가 이상한 콩고라든지 북한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PER 10배 주는 겁니다. PER 10배는 10년치를 땡겨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9년치도 안 땡겨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20년치 땡겨주고 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쪽이 가장 볼러타일하다고. 그러니까 과거 받으면 3년 좋았다가 갑자기 또 50% 빠지고 이런 사이클 주식이라는 것 때문에 현재 6배에서 6배를 못 가고 있어요. 6년치밖에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넘버가 좋은데 이게 사이클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6년치, 5년치가 아니고 7년치, 8년치 혹 9년치 갈까 이런 게 시장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빡 빠지냐 그럼 상관없 반도체 가격 빠지면 무조건 파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현물 가격이 빠진다 이런 것 때문에 팔면 안 돼요. 4월 초에 현물 가격이 빠진다는데 현물 가격은 현물 시장은 스팟 가격, 낙가만 가격은 전체 시장의 5%밖에 안 돼요. 빠지는 게 현물 가격 빠지면 고정거래가 영향을 줍니다. 고정거래 매분기 네고시에이션 하는데 문제는 그게 현물 가격이 일부에서 잠깐 빠졌다고 해서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의미 있게 항상 의미 있게죠. 한 달, 2달 해서 한 20% 빠지면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가려다가 이거 영향 받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현물 가격 빠지는 건 영향이 있는 거지만 의미 있게 빠지고 의미 있게 내려가는 건 잠깐 올려다가 터보 컨트가 나버린 거 해서 잠깐 흔들렸던 거고 그런 노이즈 할 때 그 분석을 잘해서 안 뺏기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핵심이 뭐냐 가격이 의미 있게 빠진다고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공급이 늘었어도 되지만 공급은 당분간 안 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믿으세요. 공급은 연말까지 늘지가 않아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쪽에 회전이 되면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아까 이 똑같은 200조, 300조, 400조라도 이거를 5년치 쳐줄까, 6년치 쳐줄까, 4년치 쳐줄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헷갈리는 거죠. 그거에 따라 올라가는 속도는 다를지 모르고 전쟁 이런 거 나고 또 나오면은 뭐 대만 나고 전쟁 나면은 아무리 200조, 300조 벌어도 그거를 6년치 7년치 쳐주려다가 다시 5.5년 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꼭대기 잡은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60%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한 10% 빠질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아직도 낮긴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톨도 없는 사람이 꼭 120만 원, 20만 원에서 자기 돈을 다 투입한다는 거죠. 싸다는 얘기를 고만 딱 듣고. 싼데 그 싸다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면 언제든지 6년치도 4년치가 될 수 있고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8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가 4년치밖에 안 주셨어요. 그때 안 팔고 버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 수는 없더라도 이런 패턴을 이해하려면 제가 오늘도 하지만 3년, 5년 동안 빠세게 공부해야 돼요. 빠세게 공부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 돈 벌어봤자 본인 실력이 아니에요. 운 좋아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우연찮게 들어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나중에 5년 뒤에 빠질 때 대처를 못해. 왜 빠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셔갖고 왜 반도체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혹시 3년 뒤에 내려가더라도 5년, 10년, 20년 동안 반도체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는 있을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60년, 70차 가려면 요거 3년 공부하는 게 아까워요? 그때 뭐 20만 원이면 안 되고 120만 원이면 안 되고 115만 원에서 못 살 거. 이런 그 지역적인 사고방식. 왜 반도체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들 묻었어요? AI를 활용하세요? 가격을 올리대로 활용할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 민감해서 낮아빠질 것 같아요. 민감해서 낮아빠질 것 같을 정도로 AI가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주식은 6개월 뒤에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뭐 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본다면은 이제 아직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안 갖고 계시면 들어가는 거는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센티먼트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이크론이나 다른 나라의 뭐 키옥시아나 뭐 샌디스크 이런 거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볼 게 많습니다. 아니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국부가 시총이 44%가 여기 매달려 있고 반이 매달려 있는데 공부를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공부해야죠.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매일매일 일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혼나잖아요. 아니 사놓고 공부를 안 하면 혼나야지. 근데 쉽게 된다고 누구 말만 듣고 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그런 패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될까봐 이게 쉽게 돈을 벌어가고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